안녕하세요. 코인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주신 여러 분석과 뉴스 자료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시장의 단기 변동성 너머에 있는 그 큰 그림, 특히 인공지능, AI와 암호화폐 분야, 이쪽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발언 해프닝도 있었고, 또 미국이랑 일본이 엄청 큰 공동국부 펀드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중요한 정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살펴볼 게 많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트렌드가 뭘까?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유럽 관세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50% 관세 때리겠다 했다가 7월 8일까지 연기한다 이런 해프닝이요. 네네, 있었죠. 근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깔린 상승 흐름은 여전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 합의보다는 2분기 내내 이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그 자체가 시장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고요. 좀 더 큰 구조적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제안했다는 410조 원 규모 미국 일본 공동국부 펀드 소식,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410여? 와. 네, 기술이랑 인프라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양국 고위급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민간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하는 거라 그 파급력이 즉각적일 수 있거든요. 양쪽 다 혹할 만한 제안이죠. 확실히 국가가 움직이면 다르겠네요. 근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일본 간의 관세 협상, 특히 자동차 분야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아, 그게 걸림돌이군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 쪽에서 펀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순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네. 그때 이 펀드 논의가 관세 협상이랑 같이 맞물려서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제 합의가 되냐 안 되냐보다도 아, 또 기대감인가요? 네, 합의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은 종종 이런 걸 먼저 반영하니까요. 와, 410조 원 펀드라니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G7에서 그 기대감으로도 시장이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실망 매물도 클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으로 배제할 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펀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될 거라고 보시나요?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AI 분석 결과가 있던데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분석을 보면요. 정말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약 33%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AI하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 집중될 걸로 예측이 돼요. 절반 가까이가 AI네요. 네. 근데 여기에 반도체랑 첨단 제조 분야까지 합치면요. 전체 투자의 한 60%에서 83%까지도 AI 관련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83%요? 거의 다네요. 그렇죠. 태양광이나 스마트시티 같은 다른 분야들도 언급은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AI 기술이랑 연결된 간접 투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AI에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진짜 거의 모든 길이 AI로 통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럼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암호화폐 분야, 이쪽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암호화폐 쪽은요. 그 AI 분석에서는 대략 한 7%에서 13% 정도 투자를 예상하더라고요. 7에서 13%. 근거로는 손정혜 회장 과거 투자 이력도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RWA, 그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메이저 코인이나 아니면 RNDR, 아카시 같은 AI 테마 코인들, 이런 게 언급되긴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로 봐야겠죠. 7에서 13%도 사실 절대 작은 비중은 아니네요. 근데 이런 흐름이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도 연결된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이 단순히 비트코인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디지털 자산 전반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뉴햄시어주에서 나온 전략적 비축 자산 관련 법안 초안을 보면요.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인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만 해당되지만 네. 이더리움 가격이 한 560만 원,
그 정도 되면 이더리움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XRP나 솔라나 같은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도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죠. 와, 그럼 대상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큰 흐름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그 포괄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흐름을 잘 읽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올여름, 아마 7월이나 8월쯤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SLR 완화요? 그게 뭐죠? 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자기 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좀 더 도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해서 금리를 좀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그럼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거군요. 네, 뭐 당장 폭발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시장 전반에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이랑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4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동국부 펀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유동성 공급 조치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 모든 강력한 동력들이 결국 AI랑 디지털 자산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AI와 코인 트렌드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단기적인 등락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나 거대 자본이 AI하고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자산에 막 집중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부작용 이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주시하면서 고민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